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계속 사실 분들은, 미국 안 오실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해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한국 문화가 그런 거. 근데 미국에 와서는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랑 다른다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도 스트레스 받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한국에서. 왜냐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사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잘 지키는 데 반해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은 한국인들한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제가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외국계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외국계 회사여가지고 부장 이상 임원들은 다 유럽에 있는 본사에서 온 백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밑으로 과장 대리 사원들이 이제 한국에서 뽑은 그런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백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를 제가 그때 확실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백인들은 개인주의가 되게 강해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생각이냐면 기독교 정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서양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 신앙 가지고 터치하지 말라라는 거를 시전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저의 종교 생활에 종교적인 신념을 터치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자유합니다. 술에 대해서 크게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술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술 때문에 특히 한국 남자들의 인격이 다 파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가 술 때문에 사회가 진짜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하고 술을 안 마셔요. 그게 한국 사회를 정화하고 올바로 만들고 삐뚤어지고 부서진 문화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는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가끔 백인 임원들이 회사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파티를 하거든요. 백인 특유의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적 있어요. 갔더니 와인을 이렇게 쭉 테이블에 세팅해 놓고 이제 치즈랑
뭐 그런 거 있잖아. 블루치즈, 뭐 까망베르 치즈 막 이런 거 서양인들은 이제 와인에다 같이 먹잖아. 뭐 그렇게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강요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술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드시죠.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서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 혼인잔치나 그런 잔치집에서 포도주 정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인생의 즐거움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시겠죠? 서양인들이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와인 테이스팅하고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정서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포도주 관련된 성경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은 술 마셔도 된다, 전혀 문제 없다 라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 잔 정도 할 정도로 그런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헤비 드링크잖아요. 소주, 폭탄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특히 술 취하면 온갖 주사 부리고 폭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이 사회가 술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술 취해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귀절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는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술 취해 방탕하게 사는 거를 아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술 취해 방탕하고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하고는. 왜냐면 마시면 항상 소위 속된 말로 술 취해서 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이 서양인들하고 미국 사회에 있을 때는 술을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그것 때문에 서양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술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서양의 사회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술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이제 뭐랄까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계에서 다닐 때 백인 상사들하고 포도주 와인 파티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포도주 가끔 한 잔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제가 랩에 이제 지도 교수가 백인 교수였었거든요. 제 박사 때 지도 교수가. 그래서 교수가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씩 전체 랩 애들을 학교 앞 맥주집에 데려가가지고 미국식 생맥주 있잖아요. 직접 자기네 담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씩 하고. 근데 미국인들 보면 술 먹고 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진짜 딱 한 300cc 정도, 500cc도 아니야. 한 300cc 정도 되는 조그만한 잔에다가 그냥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 그거랑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요리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약간 커피숍에 온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수다 떨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회식이랑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회식은 가면은 뭐 이렇게 윗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을 권하고 막 강요하고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파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회에서는 술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술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서양인들은 그 자유의지가 존중된다는 거, 성경적인 컬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한 잔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술 한번 먹었다 하면 상사들이 부어라 마셔라 막 밑에 사람들한테 폭탄주 돌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서양인 상사들하고는 한 잔씩 하지만 가끔 예전에 그 한국 회사 다닐 때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회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막 폭탄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술 파도 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맨날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클리어하게. 그렇게 말한 게 맞죠. 왜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너무 술 부어라 이렇게 마셔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좋지 않아요. 그런 스피릿을 받아들여서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었던 한국인 상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을 왜 안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야? 그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마셔. 그러는 거야. 명령이야. 마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못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쎄 하나님이 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면 마셔야 된다. 너 이거 안 마시면은 너 앞으로 나한테 지키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온갖 가스라이팅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프라이버시 얘기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프라이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프라이버시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외국계 회사 다닐 때 그 한국인들과 그 백인들의 문화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그러니까 저는 그 외국계 회사 다닐 때 그 백인 부장님들이 있었거든요. 백인 부장님, 뭐 백인 상무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하고 있으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개인적인 거를 잘 안 물어봐요. 서양 사람들은 뭐 결혼했냐, 자식이 몇 명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걸 안 물어봐요. 나이가 뭐 몇 살이냐,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백인들하고 일하면 거의 안 물어봐요. 근데 인간은 다 궁금증 있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다 있는데 그 호기심이 거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 자기들이 궁금하고 뭐 그런 거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 거의 자신들의 취미생활,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호기심 있지, 이렇게 남에게 대한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3-4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다른 사람 한 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내가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나를 뒷담화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아왔던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있는 게 기독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과 술 마시면 항상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술을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면전에 대놓고 기독교를 욕하든지 면전에 대놓고 뭐 마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한국의 문화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유교적으로 상명하복적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형이야, 오빠야.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막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 내가 상무야, 뭐 부장이야, 그럼 밑에 대리나 사원들한테 막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적인 정서에서는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발전한 문화 속에서는 남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개인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컬처가 나타납니다. 이 컬처가 나타나는 모든 이유는 다 기독교적인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잘 안 지키고 남의 가치관을 잘 존중하지 않은 거는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오는 내가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직급이 높음으로써 사람 위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가 사실 굉장히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끄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이 백인과 한국인이 딱 비교 대상이 있으면 확실히 딱 보여요, 차이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 이제 문제예요. 미국에 오면은 저는 솔직히 미국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미국에도 아시아인들이 있지만 한국인을 만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로 한국인을 만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오히려 뭐 중국인이나 인도인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만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고 그들과 대화할 때 제가 뭐 중국 사람과 중국어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인도 사람과 제가 뭐 힌디어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크게 터치 안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하고 만나서 한국어를 서로 시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미 저는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받는 미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국에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넌 결혼했니? 나이가 몇 살이니? 고향이 어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의 안 물어봐요. 물론 미국 사람들도
제가 이제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 컬처 코드를 알기 위해 Where are you from을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컬처 코드를 알기 위해 물어보는 거예요. I'm from Korea, I'm from South Korea 하면은 그 끝이에요. 뭐 서울에서 왔냐, 뭐 부산에서 왔냐, 광주에서 왔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고향이 어디냐, 뭐 동네가 어디냐,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국 사람 한 만났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저 서울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어디냐요. 그래서 어디 무슨 구라 그랬더니 그 동이 어디예요? 그러는 거야. 동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동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뭐 무슨 뭐 막 고등학교 있고 그럼 거기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냐, 자녀가 뭐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뭐 어느 유치원 다니냐, 어느 초등학교 다니냐. 굉장히 이게 피곤해요. 피곤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말을 섞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와이프가 한국에 놀러 간 적 있어요. 물론 저는 한국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가면은 뭐 제주도도 여행하고 강원도도 여행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미국 살던 그 세월들을 딱 돌아보면은 뭐 제가 박사과정 때 논문 쓰느라 바쁘고 뭐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면은 와이프가 그 혼자서 그 아이 낳기 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한국 가서 좀 친정집에 가서 좀 뭐 가서 한 몇 주 쉬다 오고 또 비행값이 비싸니까 한번 가면은 뭐 한 3, 4주 있다 오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동네 한인들이 맨날 같이 다니던 와이프가 안 보이면은 왜 와이프가 없지?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한국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와이프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막 카운트를 해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뭐 한 2, 3주 지나도 와이프가 안 오면 와이프 아직도 안 왔어요? 언제 오세요? 이게 왜 궁금하냐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하고 진짜 이렇게 프라이버시 개념을 안 지켜주는 한국인들 때문에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서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스토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스토킹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남의 이렇게 와이프가 한국에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갔다가 언제 오냐, 이게 왜 궁금하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하고 있으면은 몇 년을 함께 사회생활 해도 전혀 물어보지 않는 개념이에요. 동네 미국인들은 저의 그 사생활에 관심도 없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사생활에 되게 집착한다는 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한국에서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곳에서 산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미국처럼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 뭐 내가 풋볼을 좋아하면 풋볼 선수가 올해 시즌을 뛰나 안 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남의 막 사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 갖냐면 그게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고, 유교적 공동체에서 보면 위아래가 항상 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은 이게 뭐 약간 가족 같은 거고, 그래서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내가 왕따 된 거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개념이 진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국에 살면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제 와이프가 한국에 좀 갔어요. 친정집에서 좀 이렇게 친정집에서 조금 이제 있는데 조금 오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동네 한인들이 계속 저한테 막 물어봐요. 와이프 언제 오냐고. 진짜 피곤해요. 근데 어저께는 진짜 뚜껑 열린 게, 그렇게 안 친한 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한 6개월 넘은 어떤 형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이프 언제 오니? 근데 갑자기 이제 저도 인내심이 폭발해가지고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이 동네 한인들하고 다 연락 끊고 살아야 되나.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프라이버시를 안 지켜주는 굉장히 남을 귀찮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고치셔야 돼요. 미국 오면은. 그래서 저처럼 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살면서 한인들을 안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한인들을 좀 만나고 같이 뭐 삼겹살도 먹고 뭐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미국 산 지가 거의, 제가 2008년에 왔으니까 1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제는 사실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영어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만나도 안 와쉬워요. 왜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뭐 정보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고요. 그리고 뭐 가끔 한국인들과 뭐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솔직히 한식당 가면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굳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이제 뭐 그동안 미국에서 알게 된 뭐 백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는 게 더 좋고, 그들과 이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잡담하는 게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한국 사람들이 되게 부담되고, 이렇게 어저께처럼 막 남의 와이프 한국 가서 언제 오냐 이런 거 막 카톡으로 막 물어보는 이런 동네 한국 형들 때문에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면은 한국인 한 명도 없는 동네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얘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